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외치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소 아쉬운 결말을 맞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자체의 힘이 강했다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가 아주 중요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런 종목 매수에 좀 실패하셔서 아쉬웠던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시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고요. 아니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방송에서 짚어봐야 될 테마와 이슈 열심히 분석해드리고요. 시크릿 종목 또 공략 가능한 종목들도 알려드리니까 방송만 집중하셔도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주식의 유토피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함께하지 않으시다면 주식의 유토피아로 오늘도 떠나보시죠.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시장은요 혼조세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의 매수만이 시장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4% 상승하면서 2,42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769.5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와 신재생 에너지를 꼽아주셨는데요. 건설기계, 우크라 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테마죠. 그 안에서 수익률을 아주 많이 챙겨갔었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또 새로 주목해볼 만한 재료나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 짚어볼 테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하고 상한가 간 종목까지 있었는데요. 역시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서도 저희가 수익을 드렸던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짚어볼 만한 종목 그리고 공략 가능한 후발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실 홍주원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3박자를 모두 갖추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과 함께 하시면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크릿 종목으로 드린 종목도 아니고요. 방송에서 그냥 그대로 공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우진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13%의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미리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원전 관련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이슈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만에 10% 넘는 수익이라니 여러분들도 방송만 제대로 챙겨보셔도 오늘 같은 수익 챙겨가 보셨을 수 있겠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크릿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죠. 우린 PTS가 지금 107%로 1위 차지를 하고 있고요. S에너지 65%, 네온테크 51% 등 나머지 종목들도 정말 수익률 잘 나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도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계 186% 등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락장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토피아를 처음 시청하셔서 아쉬웠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도 시크릿 종목 방송 후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많이 물려 있어서 속상하시다면 저희 주토피아가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으로 방송 보시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노란톡에서만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건설기계와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분석해 드린다고 말씀해 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더라도 홍주원 전문가님의 관심주가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는 관심주는 저희가 로드맵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귀한 자료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식 기초자료 18강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가치평가 쉽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 가치평가 저희 주식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기초 주식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자료도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강부터 20강까지 모두 모아서 주식 기초 지침서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실 곳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로드맵도 받아보시고 주식 기초 자료도 받아보시고 오늘 방송도 초집중하셔서 내일 상승한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주식의 유토피아로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마감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홍준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주토피아에서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또 오늘 시장이 잠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승을 해줬지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저항을 맞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대로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은 다시 조정이 들어올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조정이 나타날 때는 정말 하락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또 상승할 때는 그다지 많이 올라가주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딱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장 전에도 장 중에도 장 후에도 전략들과 관심 테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들도 꼭 체크하셔서 시장 매일매일 대응하신다면 좀 편안하게 종목에 대해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점검 바로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나빴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좀 찜찜한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약했습니다. 개인들만이 버텨준 하루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들어볼게요. 우선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혼조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의 기관 수급 그리고 외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파란색 선 그러니까 즉 11선에 조금 저항을 맞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그 시장을 좀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회복하기보다는 한두 번의 조정이 제가 들어올 수 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러한 캔들들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조금 추가 조정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죠. 자, 다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요. 750포인트까지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제부터 이 750포인트를 찍어주면은 강하게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만들어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2,380포인트까지는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좀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부터 강한 상승.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강한 상승장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번의 조정이 더 들어오고 나서 시장의 단기 조정이 한 번쯤은 더 들어오고 나서 반등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하나의 예로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지금까지 빠졌던 이유가
두 가지죠. 음. 자, 금리와 물가입니다. 금리와 물가죠. 결국은 이 금리를 오르는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다만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금리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다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나왔던 카드가 뭐예요? 1월부터 시장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때는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빅스텝, 자이언스텝이냐 뭐 빅스텝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회복을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히려 지금 요때 우크라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는 오히려 충격이 시장에 좀 덜한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좀 올라가나 했더니 우크라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가 더 심해졌잖아요. 특히 원자재, 그리고 원유, 에너지 가격들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니켈이라든가 그리고 뭐 대두, 밀, 옥수수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지금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빠졌죠. 결국은 이렇게 빠졌던 이유를 우리가 다시 추려보자면 금리 인상과 물가 이 두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다를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시장이 금리 때문에 빠지는 거의 한계점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금리 때문에 빠지는, 한마디로 금리를 악재로 인식하면서 금리 때문에 빠지는 것은 이미 그 임계치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미 빠질 거 다 빠진 거예요. 금리 때문에는. 자, 그럼 시장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 바로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어떠한 발언들이 나왔죠?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인플레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공포를 느껴야 될 거는 결국 금리가 아니라 물가를 더 두려워해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물가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잡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위로. 왜?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힌 거죠. 그렇죠. 먹혔기 네. 때문에 시장은 그때부터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탄력적으로 움직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우리가 물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인플레를 만들었던 주요 원인들이 있어요. 상품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원유?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이에요. 네. 첫 번째로 뭐 이런 식량의 전반적인 원재료로 사용이 되는 밀. 네. 밀은 이제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많이 그렇죠. 사용이 되죠. 그리고 옥수수.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대두, 콩. 거의 식료품에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결국은 거의 이제 이 물가를 결정짓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죠. 밀, 옥수수, 콩 이런 것들요. 대두. 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상품 그 평균 단가가 점점 꺾이고 있습니다. 오. 즉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가 인플레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인플레를 유도했던 대두나 혹은 이제 뭐 옥수수나 밀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전저점 이탈까지 나왔고요. 한마디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거. 자, 그리고 이제 상품 가격들을 올렸던 또 다른 원재료가 아니라 원자재가 있어요. 바로 산업에 대한 네. 상품 가격을 올렸던 것들. 첫 번째로 구리, 두 번째로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니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또 원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니켈 가격이 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그 이전 수준까지 다 내려왔어요. 전쟁 이전 수준까지. 그 얘기는 뭐냐? 니켈 가격도 이제 잡혔다라는 겁니다. 구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점을 찍고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물적으로 실물 경기에 느끼지 못해요. 상품 가격에 느끼지 못합니다.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다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그 물가의 상승을 유도했던 원재료와 원자재들은 가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은 물가도 안정세를 조금씩 더디겠지만 찾아갈 거다. 그 지표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물가가 조금씩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만 시장에 보여주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 바로 요번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상반기.
다음 달 상반기. 그러니까 다음 달 1주차, 2주차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저점을 완전히 다져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시장은 지금까지 공포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물가로 인해서 금리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을 점진적으로 다 회복을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저점을 다지기 위한 초석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 물가만 조금 잡힌다라는 지표, 즉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만 조금만 잡혀준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빨리 끝낼게요. 다음으로는 또 원유예요. 원유. 이제 원유만 잡히면 됩니다. 자 물가는 이제 잡힐 거예요. 왜? 물가의 상승을 유도했던 상품이나 원자재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원유만 잡히면은 이제 시장의 악재는 대부분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원유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원유가 그동안 많이 오르다가 지금 8월물 원유 선물을 보면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8월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미래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방에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든가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뭐 일부 동남아의 국가들이 비협조국이죠. 비협조국. 한마디로 러시아 제재에 대한 나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 비협조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로 러시아산 원유를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편이 된 거예요. 이미 생태계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유는 알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재를 가했던 서방 국가들, 즉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협의점을 물론 지금 찾아가고 있지만 일부 나왔어요. 오펙에서 뭐라 그랬어요? 산유국 국가들에서 8월부터 증산을 하겠다. 다만 여기서 더 증산할 부분을 누가 이끌어줘야 돼요? 바로 미국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펙이 증산할 수 있게끔 협의점을 미국에서 잘 찾아주고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확실하게 줄인 유럽 국가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또 다른 협상으로는 바로 이란 제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란 제재를 조금만 풀어줘도 유럽 국가들은 숨통이 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증산이 되고 이란의 일부 제재만 풀어진다 그러면 원유도 역시나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유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니냐.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지금은 수요가 줄어들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급망이 막혀 있잖아요. 맞아요. 공급을 더 하더라도 더 해야 되고 지금 물량을 더 늘려서라도 이 공급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원유가 절대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소비 감소는 지금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뒤, 1년 뒤, 2년 뒤 이때 걱정할 부분이에요. 지금 원유가 잡히고 있는 것은 원유에 대해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물가도 잡히고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그리고 유가도 잡힌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물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지표상으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물가가 잡히는 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악재가 해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은 악재에 빠지죠. 네. 악재가 없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재의 상승이 나오죠. 자, 악재가 빠지면 시장이 회복하고 시장이 회복한 것 자체가 호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조금 더 보시고 다음 달 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반등이 이제 나오겠죠. 상승만 나오는 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이미 오전에 받아보신 내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음 달 첫 번째, 두 번째 주차까지는 조금 한 번의 조정은 염두를 해두면서 그 이후에 물가도 잡히고 또 원유 가격도 안정을 찾을 테니까 이제 시원한 상승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전략들 여러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들어보신다면 아무리 시장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접근도 저희한테 배워보시고 시장 분석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